깊은 밤 월촌 주막 안은 술 냄새와 굳은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이방 정만복이 술에 취해 주막 아씨 홍설에게 추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예쁜 얼굴, 날이랑 한 잔 더 하자꾸나. 홍설은 눈을 피하며 거절했지만 이방의 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낯선 선비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홍설의 손목을 붙잡은 이방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술잔이 떨어지고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방은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니시오, 감히 이 몸을. 선비는 아무 말 없이 술 한 사발을 청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이 마을의 운명을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술기운이 빠진 이방은 헛기침을 하며 주막을 나섰습니다. 홍설은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깨진 술잔을 치웠습니다. 선비는 깨진 술잔을 함께 치웠습니다. 다친 데는 없습니까? 낮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홍설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을 텐데 괜찮으십니까? 선비는 홍설을 향해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장면에 익숙합니다. 주막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장작 불만이 사그라들었습니다. 홍설은 무언가를 꾹 삼키듯 말없이 술을 따랐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마을엔 사연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말 없는 인연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문틈을 파고든 날 주막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사내는 쌀이 모자란다며 또 다른 이는 논을 빼앗겼다며 하소연했습니다. 모두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그놈의 못된 이방 정만복지시여. 그는 병든 집안의 세금까지 걷고 땅 문서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를 거스른 자는 이유 없이 매를 맞았고 아이까지 울었습니다. 이담은 벽 쪽에서 술을 마시는 척하며 조용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말없이 술잔을 들고 있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홍설은 이담의 표정을 슬쩍 살폈습니다. 그 눈빛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불의한 세상을 견뎌온 자만의 능기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누군가의 속마음이 주막 한쪽에서 조용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장작불만 남은 주막에 선비는 아직 술잔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홍설이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방 나리가 다시 오면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선비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까? 홍설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오래 묵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말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라졌지요. 선비는 그제야 술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홍설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두려움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선비는 그제야 그녀가 단순한 주막 아씨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 밤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자 주막 문이 다시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방 정만복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홍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이 주막 아씨가 술을 따라야겠다. 홍설은 담담하게 술병을 들고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손은 그녀의 허리께로 자연스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이 고운 손으로 밤도 같이 보내주면 좋겠는데 말이야. 주막 안 공기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그 순간 술잔을 들고 있던 이담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말없이 이방의 손목을 쳐냈습니다. 술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고 이방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비나리, 이 일에 끼어들 이유가 있습니까? 이담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소. 이방 정만복의 눈빛엔 분노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막에서 나와 부하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선비놈, 심상치 않다. 뒤를 캐봐라. 그날 밤 이방의 사내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담이 묵는 여관, 그가 드나드는 길, 손에 든 짐 하나까지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단서 하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은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기생집도 안 가. 노름도 안 해. 대체 뭐하는 놈이야?
한편 이담은 조용히 장터를 거닐며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매 맞은 흔적, 굶주린 아이, 주저앉은 노인. 그 모든 풍경을 눈에 담고 있었고 마음속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술 마시러 온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밤 주막의 불빛만이 조용히 살아 있었습니다. 홍설은 빈 술잔을 닦으며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 내 부모의 목숨을 앗아간 이방 녀석. 그 목소리는 분노보단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주막 뒷문 너머 이담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들으려던 것이 아니었지만 그 발걸음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 사람 때문에 이담의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날 밤 선비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른 새벽 이담은 조용히 장터 골목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고 사람들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채 울고 있었습니다. 이담은 걸음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방 나리가 엄마 때렸어. 또 돈 뺏어갔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모습에 이담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몫이니 아무 말 하지 말거라. 그날 밤 이담은 장부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한쪽엔 조용히 써 내려갔습니다. 월촌마을 이방 정만복 백성의 적 반드시 조사할 것. 장터 구석 허리를 구부린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방놈,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다른 고을에서도 사람 하나 죽였다지요. 이담은 말없이 노인의 앞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도 증거가 없다고 발뺌했지요. 근데 억울하게 죽은 그 여인의 아버지가 며칠 후 행방불명이 됐다오. 노인의 말은 떨림도 분노도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그렇게 조용히 말라 있었습니다. 이담은 조용히 장부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홍설이 그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정말 이 마을에 오래 계실 겁니까? 이담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답했습니다. 이런 마을은 오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장독대 옆에 서 있는 홍설의 옷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담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언제나 담담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붉으십니다. 홍설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쪽은 왜 계속 마주하십니까? 저와 이 마을을. 이담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보지 못한 척하기엔 당신이 자꾸 아른거렸으니까요. 홍설은 얼굴을 붉힌 것도 잠시 이방 정만복의 비밀 장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비리가 빼곡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부를 방에 들어가 몰래 훔쳐오겠습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고 싶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신이 옆에 계신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담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 끝나면 그 웃음 당신의 옆에서 평생 오래도록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공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달빛 없는 밤 홍설은 조용히 관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방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노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선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홍설은 촛불 하나 없이 손끝으로 서랍을 더듬었습니다. 장부 어디 있는 거야?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숨을 죽이고 멈춰 선 홍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조용해졌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두꺼운 종이 다발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바로 그때 창문 밖 멀리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기침이었습니다. 선비님이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홍설은 작게 숨을 고르며 장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밤 그녀는 두려움 대신 용기를 품고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가에서 이방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부가 사라졌단 말이냐? 이 좁은 마을에서. 부하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방은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외지인 선비놈, 그 자가 수상하다. 이방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 계집도 그 놈과 한패 같아. 그날 밤 홍설은 주막에서 장부를 조심스레 숨기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관가의 부하들이 주막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담은 언덕 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탔습니다. 이제 때가 오고 있군요. 불길한 바람이 월촌을 감싸고 그 바람 끝에 피냄새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주막 뒤뜰에 낯선 그림자 셋이 숨어들었습니다. 홍설이 장작을 정리하던 찰나 뒤에서 손이 뻗쳐왔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오, 아씨. 입을 막으려는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를 같은 어둠 속에서 검 한 자루가 번뜩였습니다. 그 손 거기까지만 하시오. 이담이었습니다. 그는 도포를 걷고 낡은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부하 하나가 달려들자 단번에 제압하고 나머지 둘은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홍설은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담은 피 묻은 검을 거두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의는 이름 없이도 설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담은 단지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이방은 마을 사람들을 마당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중 이방 정만복의 수하가 이담을 발견하고 외쳤습니다. 이방 나리를 노린 자가 있다. 외지 선비놈, 그리고 그 주막 계집이다. 이담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입 그만 다무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이담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허리춤 안에서 검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번뜩이는 암행어사 마패가 있었습니다. 조선 국왕의 명을 받들어 부정한 관리를 단죄하러 왔다. 암행어사 출두요. 순간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고 이방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진 듯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담은 마패를 높이 들며 다시 외쳤습니다. 정만복,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마패가 빛나는 순간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이방 정만복은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억울하오. 다 모함이오. 이담은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땅을 빼앗긴 노인, 매 맞은 백성, 죽어나간 자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부는 너의 죄를 말하고 있다. 백성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만복 저자가 우리 가족을 굶겼소. 처단하시오. 죽은 우리 형님도 그놈 때문에. 홍설은 조용히 걸어 나와 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짓밟은 건 제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 전체였습니다. 이담이 명령했습니다. 정만복을 포박하라. 그렇게 사슬에 묶인 탐관 오리는 사람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방이 끌려간 후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메우고 백성들의 얼굴엔 오랜만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밤 주막에도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담은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을 마셨습니다. 홍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떠나실 겁니까? 이담은 술잔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홍설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안주 하나쯤은 내겠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는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복수도 끝났고 심판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살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마을 뒤편 오솔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말은 없었지만 두 걸음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나뭇가지엔 꽃망울이 맺히고 바람은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홍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떠나면 어쩌나 했어요. 이담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떠날 일 없습니다. 그댈 남기고 어찌 가겠습니까? 홍설의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후 마을엔 다시 북적이는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두 사람의 혼례를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주막 앞마당엔 붉은 비단이 깔리고 아이들은 꽃잎을 모아 장난을 쳤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웃으며 음식과 혼례복을 나누었고 이방이 떠난 자리에 사람과 정의 그리고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날 밤 이담은 조용히 홍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젠 그대 이름 마음껏 부를 수 있겠소. 홍설도 이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서방님. 그 순간 오랫동안 눌러왔던 슬픔과 한이 모두 녹아내린 듯 했습니다. 눈빛은 서로를 닮아 있었고 마음은 같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밤 봄비는 고요히 내렸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한길 위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탐욕에 물들었고 누군가는 그 어둠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일은 바르게 돌아왔습니다. 사필귀정.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담과 홍설, 이름 없던 선비와 주막 아씨는 그렇게 하나의 세상을 지켜냈습니다. 달빛이 흐르고 바람은 고요했습니다.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무료로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